제1장 적의 세계적 계획 2024년 5월 2일 라스무센 보고서가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유권자의 41%는 향후 5년 이내에 미국에서 제2차 내전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이 중 16%는 그러한 시나리오가 매우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About a civil war. 오늘날 미국 사회의 긴장 수위는 제1차 미국 내전 이후 최고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Rates on mortgages. Why are people still so obsessed with Is a civil war ahead? Are we really facing a second civil war? We are closer to civil war than any of us would like to believe. 미국인 여러분, 다가오는 내전의 망령은 우연히 여러분의 마음에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방대한 정보와 뉴스의 흐름 속에서 매일 마주하는 특정한 심리적 조작을 통해 의도적으로 심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관련 없는 여러 기사를 읽고 있다고 믿겠지만 그 기사들이 하나의 체계적인 계획, 즉 민주주의의 적이 전 세계를 유례없는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전체주의로 이끌기 위해 세운 단일한 계획의 일부라는 사실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핵심 전략 단계는 인위적으로 유도된 내전을 통해 미국을 내부에서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것이며 그 후 숨어있는 적은 세계 다른 지역에 남아있는 자유의 흔적마저 손쉽게 지워버릴 것입니다. 이 지정학적 전투에서 그들에게 맞설 강력한 국가가 더 이상 남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의 폐허 위에는 초기에는 혼돈이 지배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통제된 혼돈일 것이며 사람들은 자유를 대가로 질서를 약속하는 전체주의 법안을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계획의 두 번째 단계인 새로운 세계 무질서의 수립입니다. 그 후 적은 계획의 마지막 단계인 전체주의 확립과 전 세계적인 권력의 완전한 장악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분열되고 파괴된 사회는 새로운 세계 질서가 출현하기 위한 완벽한 토양이 됩니다. 전체주의적인 적에 의해 통제되는 이 질서는 우리가 오랫동안 싸워온 자유의 본질 자체를 위협합니다. 이 질서 하에서 대다수의 인구는 수용소에 갇혀 사는 비참한 노예가 될 것이며 소수의 통치자 그룹이 인류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 무한한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가까워졌지만 이 시나리오가 전개되는 것을 막는 것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단 그 선을 넘으면 자유세계의 적은 세상을 완전히 무릎 꿇릴 수 있는 충분한 힘과 권력을 얻게 되어 행동의 여지를 남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건의 흐름을 바꿀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숨어있는 적과 맞서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그들의 정체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수법을 폭로할 때가 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인류 전체의 미래를 건 은밀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전장은 바로 여러분의 의식입니다. 이 전쟁에서 민주주의의 적이 사용하는 주요 전략은 정밀하게 계산된 조작 기법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결정, 행동에 영향을 미쳐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적의 은밀한 공격에 휘둘려 조국족, 자녀,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 배신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자유를 사랑하는 국민을 자신의 의지를 따르는 고분고분한 집행자로 만들기 위한 그의 주요 도구는 무엇일까요? 그 도구는 바로 테러입니다. 여러분을 상대로 매일 사용되고 있지만 너무 늦기 전까지는 알아차리지 못하는 바로 그 테러 말입니다. 적의 무기는 테러입니다. 라티노 테러는 공포 또는
전율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1793년부터 1794년까지의 프랑스 혁명 기간 동안 처음으로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는 프랑스 전역에서 공개 처형이 빈번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포 정치 시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많은 군중 앞에서 사람의 머리가 잘려나갔습니다. 단두대는 주로 당시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른 의견을 가진 반대파를 겨냥했습니다. 처형 장소와 시간은 사전에 공개적으로 발표되었고 사람들은 희생자의 고통을 목격하기 위해 특별히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나 테러의 주요 표적과 희생자는 단두대 아래에 있는 개인이 아니었습니다. 테러의 주요 표적과 희생자는 광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과 그들에게서 소식을 전해들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행위를 목격함으로써 그들은 엄청난 공포와 전율을 경험했습니다. 이는 사람들을 테러를 자행하는 자들에 의해 더욱 통제하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공포와 더불어 사람들은 깊은 억압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단두대에 오른 대다수의 사람들이 무고하며 단지 테러 정권의 권력을 위협하는 견해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이유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사회에는 고발과 비방이 난무했습니다. 통치 권력의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개인의 행동이나 발언에 대한 사소한 소문을 퍼뜨리는 것만으로도 처형으로 이어졌습니다. 즉, 단순한 소문이나 뒷공론만으로도 완전히 무고한 사람이 공개적으로 참수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군중 속의 모든 관찰자는 자신의 목숨을 보호할 그 어떤 보장도 없었기에 단두대 칼날 아래 놓일 다음 차례가 바로 자신이 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공포와 무력감, 불안은 사람들로 하여금 정부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게 만들고 당국에 대한 깊은 증오심을 품게 했습니다. 이는 결국 새로운 시위와 대규모 소요의 물결로 이어졌습니다. 테러의 희생자가 된 인구는 이후 통제된 혼돈을 만들기 위한 원재료가 되었습니다. 테러리즘이란 무엇인가? 오늘날 적은 여러분을 테러의 희생자로 만들기 위해 광장에 모아놓고 누군가를 공개 처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적은 여러분에게 이와 비슷하게 강력하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더 효율적인 형태의 테러리즘을 발명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가장 정교한 종류의 테러리즘입니다. 이것의 위험성은 여러분이 그것을 테러로 인식하지 못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적은 사람들이 정보에 빠르게 접근하고 정보가 급속도로 확산될 수 있는 기술의 시대인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심리적 정보적 테러리즘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놀랄지도 모릅니다. 테러리즘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즉시 고정관념적인 이미지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붐비는 광장에서 터지는 폭탄, 총격 사건, 대규모 행사에서의 인질극, 혹은 마천루에 충돌하는 비행기 같은 것들 말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특정 국적과 종교를 가진 테러리스트의 이미지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적이 다른 형태의 테러리즘과 그 본질로부터 여러분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테러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의도적으로 이러한 이미지들에 국한시켰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매일 여러분을 상대로 자행되는 다른 종류의 테러 공격을 식별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보 테러리즘의 진짜 위험은 무엇일까요? 정보 테러리즘. 정보 테러리즘이란 사람들의 행동을 유도하는 원하는 의견과 판단을 형성하기 위해 사람들의 심리와 의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는 다양한 유형의 정보를 통해 개인, 사회, 국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헌법 질서를 약속화하고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형태입니다. 오늘날엔 아침에 단순히 기기의 뉴스피드를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정보 테러리즘의 희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살인, 총격, 박해, 비방, 무고한 사람들의 고통,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은 공인, 집단, 국제기구, 종교 및 정치단체, 심지어 정부 관료 등 전 세계 곳곳에 무고한 사람들이 증오, 근거 없는 비방, 잔인한 박해, 공개적인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을 듣고 읽고 봅니다. 이는 불공정하고 부당하며 비인도적인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기관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방치하며 때로는 그들 자신이 직접 그러한 탄압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각각의 이야기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국가를 겨냥한 테러 행위입니다.
매체에서 접하는 모든 부정적인 뉴스나 불쾌한 정보가 정보 테러 행위는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보 테러 행위는 단순히 부정적인 정보가 무질서하게 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나쁜 뉴스와 달리 민주주의의 적에 수행되는 정보 테러 행위는 항상 세밀하게 계획되고 체계적입니다. 정보 테러 공격은 항상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표적화되고 조직적인 캠페인입니다. 정보 테러 행위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회에 무력감과 공포를 심어주는 것이며 가장 중요하게는 국민, 즉 여러분 모두가 국가 지도부를 불신하기 시작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은 적이 어떻게 정보 테러 공격을 사용하여 여러분 국가의 헌법 질서를 불안정하게 만드는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정보 테러리즘은 비판적 사고를 우회하여 여러분의 잠재의식을 의도적으로 겨냥합니다. 이것은 적이 직접 개발한 여러분의 정신과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거대한 체계입니다. 정보 테러 공격을 통해 적은 수년 동안 여러분과 수십억 명의 다른 사람들의 정신을 무너뜨리고 여러분 사이에 분열을 일으켜 왔습니다. 미디어를 통해 자행되는 정보 테러 행위에는 내적 결과와 외적 결과라는 두 가지 유형의 결과가 따릅니다. 먼저 내적 결과인 정신적, 육체적 건강의 파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보 테러 행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심혈관 질환은 20년 동안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해 왔으며 여전히 10대 사망 원인 목록의 최상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오늘날처럼 많은 목숨을 앗아간 적이 없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20년 동안 이 질환이 전 세계 주요 사망 원인임을 지적해왔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 미국에서 약 69만 7천 명이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했으며 이는 사망자 4명 중 1명꼴입니다. 유럽의 경우 유럽 심장학회는 심혈관 질환으로 인해 매년 약 400만 명이 사망하며 이는 대륙 전체 사망자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보고합니다. 러시아에서는 2021년 심혈관 질환이 국가 전체 사망자의 45%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의료 서비스가 발전하고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것일까요? 많은 위험 요인이 언급되지만 가장 주된 원인은 잦은 스트레스 또는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자신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공포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이러한 종류의 공포를 삶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이는데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지속적인 스트레스의 원인은 무엇이며 어떻게 사람들이 30년 넘게 이런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일까요? 지속적인 스트레스의 근본 원인은 전 세계 사람들이 미디어를 통해 매일 노출되는 수많은 정보 테러 공격입니다. 정보 테러 행위가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철저히 연구되었으며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심리 및 사회 행동학부에서 발견한 사실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바인 소재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앨리슨 홀먼과 그녀의 동료들은 연구를 위해 약 5천 명의 미국인의 정신 건강 상태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이 데이터 수집은 수백 명이 부상을 입은 2013년 4월 15일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 직전에 완료되었습니다. 대중매체는 이 사건을 광범위하게 보도하며 폭발 장면, 그로 인한 공포, 희생 상황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피 묻은 보도블록, 사지를 잃은 사람들 등 수많은 끔찍한 사진들을 게시했습니다. 테러가 발생하고 몇 주 후 연구진은 보스턴 비극 이후 이전에 조사했던 사람들의 정신 상태 변화를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테러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정신 건강이 크게 악화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연구진은 예상치 못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비극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뉴스를 통해 사건을 접한 조사 대상자들의 정신적 타격이 훨씬 더 컸던 것입니다. 이들이 경험한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는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혹은 폭발 현장에 있었던 지인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스트레스는 오로지 미디어가 쏟아낸 끊임없는 정보의 흐름 때문이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에 대한 반복적인 미디어 보도는 폭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미친 테러의 직접적인 영향보다 이를 보고 읽은 사람들에게 더 심각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사건에 대한 미디어 보도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급성 스트레스를 빠르게 확산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외상성 콘텐츠에 노출되면 뇌의 공포 회로가 활성화되고 기억이 유발될 수 있는데 이는 외상 후 스트레스 발생과 관련된 두 가지 핵심 과정입니다. 마찬가정입니다. 대중매체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급성 고통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질 수 있는 집단적 외상과 달리 미디어 노출은 인간의 의식 속에서 외상적 기억을 활성화 상태로 유지함으로써 급성 스트레스 반응을 지속시킵니다. 이는 동일한 불안이나 우울한 생각 또는 기억을 지속적으로 되새기게 만듭니다. 이러한 종류의 생각 자체는 즉각적인 걱정거리가 없는 상황에서도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증은 개인의 심리 상태를 악화시키고 신체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광범위한 미디어 보도는 지역적인 재난을 더 널리 알리고 사건 지역 너머로 그 영역을 확산시켜 건강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공적 트라우마로 탈바꿈시킵니다. 예를 들어 오클라호마시티 폭발 사건, 웨이코 사건, 그리고 9.11 테러의 텔레비전 보도는 사람들 사이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과 관련된 광범위한 스트레스 반응을 촉발한 요인으로 지목된 바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9.11 테러의 결과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2001년 9월 11일 사건에 대한 급성 스트레스 반응은 이후 3년 동안 심혈관 질환을 53% 증가시켰습니다. 2001년 9월 11일 이후 몇 주 이내에 뉴욕과 주변 지역에서 심혈관 질환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플로리다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대중매체를 통해 테러 공격을 보며 스트레스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건강 문제가 발생했음을 시사합니다. 더욱이 보스턴 폭탄 테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통을 겪은 사람들은 테러의 참가자도 직접적인 목격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미디어를 통해 9.11 사건에 대한 정보를 받았을 We're 뿐입니다. just getting reports in now that a plane has crashed into the World Trade Center. Two planes have crashed into the World Trade Center in New York. There have been a series of terrorist attacks in the United States. 이 모든 것은 대중매체의 정보 테러 공격과 사람들의 건강 악화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오늘날 많은 연구가 부정적인 정보가 인간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위기의 여파에 대한 연구를 통해 조작된 뉴스를 더 많이 소비할수록 스트레스, 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장기적인 깊은 스트레스는 면역 체계를 약화시켜 사람을 내부 보호 장치가 없는 상태로 만들며 면역력 저하는 이후 신체 건강 악화의 방아쇠가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정보 테러 행위로 인한 공포와 불안 유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정신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심혈관, 내분비 및 면역 체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급성 심근경색, 급성 심정지, 허혈성 심장 질환, 심부전 및 부정맥과 같은 관련 질병의 발생에 기여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뇌졸중 위험을 4배 증가시키고 당뇨병과 암의 발생에 기여하며 우울증과 자살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이 모든 지표는 지난 30년 동안 급격히 치솟았습니다. 모든 테러 행위의 목적은 사회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심각한 스트레스와 공포를 유발함으로써 달성됩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수많은 사람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악화시킵니다. 정보 테러 행위를 통해 사회생활의 안정성이 훼손됩니다. 이 선포되지 않은 정보 및 심리 전쟁은 수년 동안 계속되어 왔으며 전 세계적으로 이전에 2차례 세계대전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인 심혈관 질환으로만 매년 1,790만 명이 사망하고 여기에 매년 2천만 명의 신규 사례가 발생하는 암으로 인한 연간 1,000만 명의 사망자를 더하면 이 테러의 영향력은 엄청난 규모입니다. 가장 놀라운 사실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거대한 집단 학살, 즉 인류에 반하는 이 범죄의 진정한 원인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들으신 내용은 잘 알려진 사실들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분석해보면 민주주의 적의 정보 테러 활동이 이토록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심리적, 육체적 질병이 이처럼 급격히 증가한 유일한 설명은 인류의 주된 적의 활동뿐입니다. 사실 미국은 과거에도 정치적, 경제적 스트레스, 심지어 내전까지 여러 차례 겪었지만 이번처럼 다양한 질병이 증가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미국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적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들의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명확한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적이 대중매체에서 활동해온 지역의 건강 상황은 똑같이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지난 30년 동안 질병 발생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민주주의 세계의 적이 힘을 얻고 활동을 시작한 것이 바로 30년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미디어를 통해 적이 자행하는 정보 테러 공격은 두 가지 유형의 결과, 즉 내적 결과와 외적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제 여러분은 질병이 정보 테러 행위의 내적 징후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이제 외적 결과인 민중 소유, 파업, 혁명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이제 민주주의의 적이 정보 테러 행위를 통해 어떻게 사회와 여러분의 국가를 불안정하게 만드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모든 정보 테러 행위에는 거짓과 조작, 그리고 증오나 폭력에 대한 선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적은 정보 테러 공격을 통해 여러분의 잠재의식에 파괴적인 신념을 심어주고 여러분을 공포로 채우며 애국심을 침식시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먼저, 여러분은 대중매체에서 정보 공격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에 관한 것이든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치인, 기업인, 신앙인 또는 특정 정당의 지지자 등 개인을 향한 허위 비방 기사일 수 있습니다. Accused of facing persecution. People have been arrested. It's a human rights violation. Human rights violation of our generation. Human rights violation. Systematic violation of human rights. 한편으로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방송하는 미디어를 신뢰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비난들이 근거가 없으며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내부의 갈등을 일으키며 평온함과 안정감을 앗아갑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다음 권리 침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법이 누군가를 보호하지 못했다면 다음번에는 여러분 역시 보호받지 못할 것임을 잠재적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당국이 법을 어기거나 위반 행위에 대응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여러분에게 단 한 가지를 의미합니다. 바로 당국이 그러한 위반을 지지한다는 것이며 이는 공포와 불신을 낳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개인은 몇 단계의 반응을 거치게 됩니다. 처음에는 스트레스와 거부감을 느끼고 그 후에는 당국에 대한 증오심을 갖게 됩니다. 마지막 단계는 애국심의 상실입니다. 자신을 보호하지 않는 국가를 왜 지키려 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지키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나는 국영방송에서 범죄가 벌어지는 것을 목격했다. 당국은 방관하고 이 범죄를 지지하고 있다. 이는 그들이 의도적으로 법을 어기고 있으며 그 위반의 배후에 있다는 뜻이다. 당국은 나의 법적 권리와 자유를 박탈하려 하므로 그들은 나에게 위협이 된다. 사람들은 항상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공포의 근원을 제거하려고 노력합니다. 결과적으로 당국이 국민의 적이 되면 국민은 시위와 파업을 통해 불신을 표출하며 이는 혁명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정부가 바뀐 뒤에도 상황은 해결되지 않으며 개인은 계속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정부의 정당 소속과 관계없이 민주주의 세계의 적은 그림자 속에 숨어 정보 테러 공격을 계속하고 있으며 모든 주기가 다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정보 테러리즘은 항상 기존 당국을 겨냥하며 이를 통해 국민 자신의 행동으로 선택된 민주주의 국가의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헌법 질서를 약화시킵니다. 또한 민주주의에 적은 시민들 사이를 이간질하기 위해 수많은 정보 테러 공격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적은 사회를 먼저 분열시키고 각 집단을 서로 대립하게 만든 뒤 이 갈등을 미디어를 통해 방송함으로써 적대감과 증오를 부추깁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인간의 의식을 조작하며 적은 여러분, 즉 이 나라의 시민들이 서로의 적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제노포비아, 극단주의, 테러 행위를 통해 적은 특정 집단, 민족, 인종 또는 공동체에 대한 증오를 인위적으로 생성하고 그들에 대한 지속적인 부정적 인식을 여러분의 잠재의식에 각인시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적의 활동은 지속적인 내부 불안정으로 인해 사회 질서가 혼돈에 자리를 내주고 민주적 법률이 작동을 멈추는 상황을 초래합니다. 궁극적으로 이것은 과거에 자유로웠던 국가를 완전히 파괴하는 내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적이 노리는 바이며 이를 통해 더 많은 권력을 얻고 글로벌 전체주의를 앞당기게 됩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적이 단지 필요한 신념을 심어줌으로써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 이 모든 것을 완수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정보 및 심리적 테러 공격은 물리적 공격보다 더 끔찍합니다. 비판적 사고를 우회하여 여러분의 잠재의식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자신의 나라를 파괴할 때 여러분은 스스로가 공익을 위해 의식적으로 그리고 내면의 신념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고 믿게 될 것입니다. 도발적인 정보 테러 행위를 조성하고 이를 전 세계 미디어에 쏟아붓기 위해 민주주의의 적은 사회 각 분야에 침투하여 주류 정보 의제로 위장한 수많은 지부, 즉 촉수를 이용합니다. 오늘날 저는 적의 수많은 지부 중 하나를 예로 들어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리고 왜 여러분 각자가 이를 인지하는 것이 중요한지 설명하겠습니다. 그 지부 중 하나는 국제 범죄 테러 조직 네트워크입니다. 나중에 논의할 이 조직들은 조사 대상이 되었으며 그 조사를 통해 숨어있는 적이 인류와의 전쟁에서 사용하는 주요 패턴, 방법 및 도구가 드러났습니다. 10년 동안 이어진 이 조사 결과는 미국의 정보교육자이자 국가안보 전문가인 에곤 촐라키안 박사에 의해 공개되었습니다. 국제적 검토의 일환으로 2023년 6월 22일 유엔 총회는 유엔 글로벌 대테러 전략 제8차 검토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해당 결의에서 총회는 테러리즘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 방향을 재확인하고 테러에 해당하는 행위의 범주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테러리즘에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모든 활동이 포함됩니다. 인권, 기본적 자유 및 민주주의의 부정, 증오를 확산시키고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테러 행위 및 폭력 행위의 선동, 국가의 주권, 영토 보전 및 안보에 대한 위협 조성, 생명권, 자유권 및 안전권을 포함한 정치적, 시민적,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향유 방해, 정부의 불안정화. 이 결의안은 테러리즘의 모든 징후에 맞서 싸울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포괄적인 테러리즘 정의 덕분에 적은 더 이상 끊임없는 테러 공격을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제가 적의 이 지부, 즉 국제 범죄 테러 조직 네트워크에 특별히 초점을 맞췄을까요? 이 지부는 잘 연구되어 있으며 이 조직들이 적이 글로벌 전체주의를 수립하기 위해 만든 다른 지부들과 동일한 핵심 방법과 도구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한 분야에서 적의 행동을 이해하면 다른 모든 분야에서도 이를 식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적이 비밀리에만 실행할 수 있었던 모든 수법이 명백히 드러남으로써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됨을 의미합니다.
이 국제 범죄 테러 조직 네트워크는 정부 당국과 민주적 법률로 자신을 은폐하며 정보 테러 수법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조직의 활동은 대개 사회에서 비판적으로 평가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대중에게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조직들의 활동으로 인한 비극적인 결과만을 목격할 뿐 그런 조직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아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들은 대중의 시선 밖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적의 통합된 계획의 일부로서 그들은 미국과 전체 민주주의 세계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적의 글로벌 목표를 달성하는 데 결정적인 연결 고리 역할을 합니다. 이 국제 범죄 테러 조직 네트워크는 적의 계획에서 매우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이 조직들이 공개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민주주의의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습니다. 그들이 활동하는 곳에는 더 이상 민주주의가 존재하지 않으며 그들이 나타나는 곳에서는 곧 민주주의가 사라질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잘 조직된 초국가적 테러 네트워크를 대변하는 반컬트 단체들입니다.